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진행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미중이나 일본 관련 그리고 세계 관련해 가지고 내일까지 좀 볼까 해요. 추가적인 뉴스나 뭔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 앞서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금요일 날 보시면은 코스피가 1.23, 그리고 다우 코스닥이 이제 2.31% 이런 식으로 빠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럭저럭 유지를 했었고, 유럽이 좀 빠지긴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이 앞전 날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을 그냥 토해낸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유독 혼자서 지금 많이 빠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은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은 앞전에 있었던 2600포인트 있었죠. 여기까지는 아직 좀 더 많이 남아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빠졌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갑자기 2차 확산 이런 얘기로 좀 이제 겁을 주고 있죠. 거기에 공매도 부활이라는 그런 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겁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온 데도 있지만 좀 개미 투자자들 많이 들어간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 실적들이 잘 나왔음에 불구하고 앞전에 이제 예상했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 이런 실망감 때문에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릴 거는 지수는 이제 국내 지수만 좀 유독 좀 많이 빠졌다는 그런 그림이고, 자, 오늘 날짜인데 지금 이게 오늘일 거예요. 어제 날짜인가? 네, 어제 날짜일 거예요. 279명. 이게 어제일 거예요. 보자. 8월 15일. 오늘이 8월 16일.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제 날짜로 해서 지금 8월 15일 날 279명으로 좀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회사 여러 군데 몇 군데들 지금 계속 걸린다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소강 상태로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수가 좀 더 빠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 케이스를 볼게요. 지금 상단을 두고서 늘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하루치거든요. 지금 몇 주째, 몇 달째죠? 이건 거의 지난달 거의 한 중순부터 거의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제 왜냐면은 지금 저희 지수를 말할 때 얼만큼 올라왔냐라고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보면은 최상단을 넘지 않았었죠. 다우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다우 같은 경우도 먼슬리로 보면은 이미 거의 다 올라왔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간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빠졌지만 지금 그걸 훨씬 넘어서고 달려가고 있죠. 한국 지수만 계속 빠질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더 증가가 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되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게 계속 꾸준하다면은 국내 증시가 빠져봐야 잠시 빠지고 바로 회복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 국내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온 게 개미들의 그 유동성이었거든요. 그럼 그 개미들의 유동성이 계속되려면은 공매도가 필요합니다. 공매도가 지금 이번 3월 16일부터 다음 달 9월 15일까지 금지 기간이었어요. 이제 얼추 한 달 남았죠. 한 달 뒤에는 연장을 지속할지 연장을 이제 취소해서 공매도를 부활시킬지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앞에서는 한 1, 2주 전부터는 이제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개미 투자들이 너무 많아졌고 공매도가 없음으로써 주가도 잘 가고 그림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서 공매도 금지했던 거를 갖다가 취소하자 이제
끝내자 라고 하면은 개미한테 물매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한 게 뭐냐,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겠다, 이런 찬반 토론회를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당국에서 이제 결정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보면은 뭐 이제 찬반 토론은 오긴 왔는데, 가장 큰 거는 힘을 많이 불어준 거는 뭐 이제 찬반 토론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했다, 뭐 얘긴 되게 많아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어디는 뭐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등등 되게 많습니다, 내용들이. 근데 뭐 어차피 이건 토론회일 뿐이고 다 알던 내용들이에요.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순기능이 아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결정만 하면 되는데, 그 결정 시점에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이낙연을 넘어서서 대권 주자로는 지금 1위가 돼버렸죠. 갑자기 힘이 붙었어요. 지금 이런 분이 얘기를 했죠. 공매도 금지 연장 법안을 발의하자.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혼자서 좀 진행하고 그러기에는 기관 외국인 눈치도 보이고 증권가들 눈치도 좀 보이고 어려워요. 걔네들도 양쪽 다 눈치를 보니까. 근데 개미들한테 또 욕먹을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때 이제 대놓고 나서줬죠. 그래서 굉장히 좀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흘러가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법안도 발의하고 계속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힘을 계속 실어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공매도 연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금융당국에서 처음에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금지를 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금지시킨 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진다 해서 6개월 금지를 해보자. 그리고 코로나가 괜찮아지면은 이후에 풀자. 근데 코로나가 희한하게도 딱 요맘쯤에 지금 또 터졌죠. 그럼 금융당국도 할 얘기가 생겨요. 걔네들 눈치는 보겠지만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코로나가 더 재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건 어쩔 수 없다. 6개월일지 1년일지 모르겠지만 우선 한 번 더 연장을 해보자. 공매도 금지를. 그래서 저는 연장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갑자기 줄지 않는 이상.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푸틴이 자기 딸에게, 두 딸 중에 한 명에게 백신을 갖다 맞췄죠. 백신을 맞췄고 그러면서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이제 나왔다. 거기다 이제는 1차분 이제 생산을 한다. 뭐 그러면 이제 백신이 나오면은 앞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언택트보다는 컨택트가 클 거고,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돈을 쓰고 여행을 가고 소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빠지기도 했지만 공매도 때문에도 이슈가 있었고 실망감이 굉장히 컸죠.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게 수젠텍.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0억이 넘는다는 그런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지만 뭐 말도 안 되게 잘 나오긴 했어요. 얘네도 몇 배를 해왔죠 사실. 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129%면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컨센을 갖다가 1,000억을 갖다가 넘게 얘기를 해놓고서 주가를 갖다 이렇게 뛰쳐놨는데 200억이 나왔으니 당연히 실망을 했죠.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 실적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이상했던 거예요. 전부 다. 영업이익이 3,574%예요. 예전에 제가 봤던 기사를 계속 찾으려고 좀 했는데 너무 시즌 기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원래 3,800 몇십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거의 3,900%였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이거 이상이었어요. 더 잘 나오겠지, 더 잘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정도가 나와버리니까 실망을 했죠. 또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 이상까지 더 펌핑을 시켜놨는데 사실상.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비대면 결제 쪽이 있었어요. 결제 쪽이 2분기 영업이익이 265억이다. 근데 까고 보니까 전년 대비 4%밖에 안 오른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런 결제 쪽이나 페이 쪽을 키우려면은 홍보 그리고 마케팅,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커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 때 재투자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실적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기대 이상이 나오진 않았다는 점. 자, 그리고 한국 알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한국 알콜은 기사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제가 그냥 이걸로 가져왔어요. 반기보고서고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자, 이게 3개월치예요. 3월에서 6월, 그리고 얘가 1월에서 이게 4월에서 6월, 그리고 이게 1월에서 3월이에요. 이제 빼야 되는구나, 누적이니까. 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쪽 줄만. 자,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50억 밖에 안 나왔죠. 근데 6개월을 합산했을 때 맞죠? 이거 150억. 10만, 100만, 1000만. 네. 해서 6개월을 합산했을 때 312억 정도가 나왔음에 불구하고 최근 3개월이 그러면 더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저 역시도. 근데 이런 숫자가 나왔죠. 앞에 1월에서 3월까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여기서 이걸 빼시면 되는데 앞분기가 그냥 똑같죠. 거의. 그러면은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1분기보다 당연히 2분기가 더 잘 될 거로 봤으니까 다들. 수젠텍이나 시젠이나 모두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까보지 않으면 모르긴 해요. 근데 기대감으로 올라온 건 맞았고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그래서 얘 역시도 실적 때문에 바로 나오자마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는 좀 지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발발이 된다면은 PCL은 왜 마이너스 10%야? 얘도 실적이 나왔나 보네. 그죠? 이것만 보고 갈게요. 실적이 다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오니까 지금 PCL 실적 사상 최대는 맞아요. 얘도 뭐 흑자 전환했고 사상 최대는 맞는데 실적이 2일 전이면은 맞네요. 그때 실적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그 실망감으로 또 이렇게 됐겠네요. 실적은 사상 최대가 나와도 그 이상으로 가치를 갖다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실망하는 그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시젠까지도 그 정도니 시젠의 수젠텍의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진매트릭스도 많이 빠졌고 얘네는 실적 잘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나 보죠. 장중에는. 근데 장 끝나고서 실적 나오니까 10% 그냥 끝났고 화요일날 바로 죽겠죠. 얘도. 바이오니아 웬만한 진단키트 쪽이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심하죠. 시젠도 19%. 시젠을 그냥 기본적으로 볼게요. 왜냐면은 시젠이 막 다시 반등을 해서 돌았으면은 나머지들은 보통 따라와요. 진단키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할 때, 요 부분에서 시작을 할 때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 한 요맘쯤 나왔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면 한 이 정도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때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시젠 영상을 따로 찍었었죠. 그랬을 거예요. 예. 했는데 저는 요 정도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요맘쯤이면 적당하다고 봤는데 말도 안 되게 갔죠. 정말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러고 이렇게 19%가 빠졌고 자, 볼까? 시젠 외국인 들어왔어요. 그래도 앞전에 뱉었던 거 이상으로 샀기 때문에 솔직히 나쁜 건 아닌데 아마도 지금 하락 추세를 좀 심하게 겪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는 와줘야 되지 않을까. 20만원 조금 아래네요. 한 19만원대 들어갔다가 바로 반등할 것 같아요. 20은 잠시 깰 것 같은데 아무래도 20을 좀 깨줘야지 물량이 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보고 있고 요 정도 된다면은 솔직히 하락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
요거 한 70% 정도? 요까지는 다시 오겠죠. 어쨌든 그 코로나 실적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 그래서 웬만한 코로나 관련주들이 잘 달렸는데 한 놈 두 놈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그 모양이니까 이제는 오히려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더 커져서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진단키트들도 다 이 모양이죠. 시즌 돌아서는 거 보시면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살짝 반등했다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신규를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20만원이나 20만원 살짝 깼을 때 한 19만원 후반대에서 뭐 비중 적당히 실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2평 요 정도 올라오면 거의 한 18만원, 17만원대 될 것 같아요. 요때 한번 들어가면은 웬만해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근데 이거를 길게 보시고 가져갈 만한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지난번에도 러시아 백신이 나왔을 때도 느꼈지만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그 코로나 인원이 늘어도 사람들이 리스크를 갖다가 처음 맞으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생활을 하죠, 다들. 해외 웬만한 국가들 다 비슷하고 그냥 경제활동 이제 하고 있고, 처음에는 뭐 그 도시를 갖다가 뭐 코호트 격리라고 하나,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아예 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이제 그냥 다 오픈하고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강하게 와요. 그래서 지수들이 강하게 세계가 다 무너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이상으로 반등을 했다. 앞전에 있었던 것보다 지금 더 높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까지 좀 멀었고요. 근데 주말 동안에 코로나 환자들은 더 늘 거는 같아요. 이번 연휴 동안에. 그리고 못해도 한 일주일 동안은 꾸준히 줄어봐야, 소강 상태라고 해봐야 102개명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단키트 해가지고 확인하는데 계속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 따라서 얘네들은 그런 이슈 때문에 화요일날 순간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따라간다고 하기에는 한국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수출 실적이 중요한 거지 국내에 몇백 명 더 나왔다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계적인 코로나 상태는 지금 유지해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세계 증시가 전부 다 올라갈 거예요. 한국에 몇백 명 나왔다, 뭐 1, 2천 명 나왔다, 의미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이제 뉴스로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다룰 거예요, 분명히. 따라서 지수에는 공매도나 이런 게 깨지지 않는 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방금 보셨던 이거 말도 안 되게 이 이상으로 30만, 40만 대까지 이런 식으로 늘지 않는 한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하락의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뭐 이제 코로나 관련주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잠시 지수가 떨어지는 기간 뭐 한 며칠 정도 그냥 대피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 이상으로 봐가지고 얘네들 실적이 더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단키트가 이렇게 많아졌고 이 이상이 더 많죠. 그리고 계속 새로운 회사들이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로나 상태는 똑같은데 진단키트 회사가 더 많아졌으면은 나눠먹기 게임이고 치킨 게임이 돼요, 결국은. 그러면은 점점 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짧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알콜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얘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솔직히 빠질 구멍도 그렇게 없다라고 봤었죠. 근데 결국은 또 앞전처럼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내려와 버렸죠. 지금 여기 놀다가 저는 이것까지만 안 깼어도 좀 유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지금 깨고 내려왔고, 솔직히 금요일날까지는 그냥 이거는 손절 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내 코로나가 발발이 됐고 다시 발발이 됨에 따라서 이 안에서 잠시 한 번 더 놀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뭐 얘도 그렇겠죠. 파란색인 거 보면은 전부 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커요. 따라서 3분기에 뭐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뭐 더 나올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그 기대심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거 드신 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말이 어쨌든 국내에 코로나가 좀 다시 시작이 됐고 완전 죽을 수는 없다. 한 번 정도는 살아나갈 수 있다 얘는. 근데 요거를 돌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뭐 해봤자 많이 돌파하면은 지금 앞전에 있었던 거 살짝 돌파하는 정도?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진짜 잘 나오면은 한 17,800원 정도? 정말 잘 나왔을 때예요 이거는. 그래서 잘 빠져나왔을 때 위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얘네도 실적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지금 기대했었던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망가졌고 이쪽은 이제 마스크 쪽이에요. 마스크 쪽은 솔직히 오른 게 없어요 별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대도 없었던 거죠 얘네들은. 기대감으로 오른 게 없죠. 앞전에 그냥 있었던 뭐랄까 그 마스크 대란 때 그럴 때 빼고는 딱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KM도 그렇고 뭐 그냥 다 여기서 놀죠. KM은 좀 빠졌네요 다시. 뭐 웰크론 다 비슷해요. 차트들이 이미 죽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한번 얘네들은 앞전에 해먹고 그냥 끝나는 애들. 그래서 여기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뭐 기대감으로 걔네들처럼 더 올라갔다가 빠진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국내 코로나가 발발이 더 된다면은 좀 득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 우선 비대면 진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대면 진료가 힘이 좀 빠졌었어요. 의협에서 파업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힘이 없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기대심과는 달리 8월에 뭐 조기 시행을 한다고는 했지만 8월에 바로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8월 초까지 다들 기대심으로 겨우 버텨왔는데 바로 여기서 깨지죠. 깨져서 내려왔지만 어디야 이거는 보고 깼네요. 어쨌든 지수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깼는데 만약에 여기 다시 올려서 여기서 논다면은 한 번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이걸 또 기회라 삼고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또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얘기 안 했잖아요. 정부에서도 비대면 진료. 좀 기회죠. 그쪽에서는. 이런 이슈가 터졌고 이러면은 얘기해 보면 하다. 비트컴퓨터는 뭐 따라가는 애니까 거의 바닥까지 왔네요. 얘는 그냥 겨우 살렸네. 자 앞전에 있었던 이런 바닥들 자 찍어줬고 얘네도 여기서 계속 놀고 있어요. 정부에서 입김 한번 불어주면은 한번 움직일만 합니다. 정부에서 말할 건덕지가 생겼죠 살짝. 그 다음에 재택근무 얘네는 소리 소문 없이 잘 가고 있어요. 솔직히 이때 막 올라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지금 계속 가는데 기회죠 얘네도 이번에. 지금 뉴스 몇 개만 찾아보시면 재택근무로 이제 돌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회사에서 걸린 케이스도 원체 많고 이제 여기저기 뭐 LG 디스플레이도 나오고 몇 군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 IT 쪽은 거의 다 다시 재택근무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은 관련주라고 해봤자 알서포트 하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앞전에 예전에 막 여기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사놓을 걸 그랬는데 좀 몰랐죠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주말에 더 나온다면 슈팅을 좀 크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전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발발이 좀 강하게 되고 국내에서 격상을 시키죠. 격상을 시켜서 사람들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집에만 있게 되고 결제 자체를 오프라인 결제보다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는 비대면 결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얘네들이 3월, 4월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집에 있고 최대한 집에 있으면서 다 배달시키니까 여기에 엮어가지고 막 이제 배달 그리고 막 그 간편식도 나올 수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고 이제 택배 회사까지 막 나오고 쿠팡 그 관련 업체들 나오긴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는 한 대 맞았을 때랑 두 대 맞았을 때, 세 번째 맞았을 때는 다릅니다. 지금 200명 나왔고 막 이래도 예전에는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집에만 있어야 돼 막 이랬지만 지금 길거리 좀 들어보시면은 잘 돌아다니죠. 그래도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과 확실히 다른 거는 유동성 확실히 늘어났고 거기에 공매도 만약에 추가로 연장을 더해버리면은 그렇게 쉽게 막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토즈는 뭐 재택근무 얘기 나오면은 기회다 싶고 잘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이런 식으로 윗골을 달지. 근데 저는 이 윗골이는 무조건 깨고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윗골이면은 얼추 감 잡았었던 거예요. 예, 약간 저는 매집봉이라고 살짝 보이는데 매집봉 맞나? 볼게요. 뭐 이슈들이 있었을 거는 같은데 요때 이렇게 갑자기 강하게 드라이브 걸리는 거 보면은 거래량들 뭐가 있었을 건데 제가 알기로 이때 막 코로나 이슈가 엄청 크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이때 며칠이야? 4일하고 6일 4일하고 6일 엄청 적었을 때네요. 엄청 적었을 때인데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런 수량이 들어올 수가 있는지. 자 어쨌든 얘 잘 갈 것 같고 얘네들은 유비케어랑 비커면은 힘 좀 받지 않을까 싶고 비대면 이쪽은 솔직히 볼 거는 얘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괜히 많은 종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저점 올려주면서 뭐 2평 잘 안 깨고 잘 가고 있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깨지려고 할 때 들어올리고 다면은 계속 들어올리고 다면 들어올리고 뭐 여기 달 수 있어요. 다면 들어올리죠. 그러면은 타점이 어디냐 대충 봐도 들어올려서 이 정도 하면 좀 되겠네요. 거의. 자 요거 있고 여기 있고 솔직히 깨지긴 힘들다고 봐요. 코로나가 늘었기 때문에 어쩌면 갭 떠서 시작할 수 있죠. 오히려. 근데 만약에 이거 깨서 시작을 한다면은 62,000원 정도면은 사볼만 하다. 얘네는 뭐 영업이익이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늘은 건 아니지만 비대면 결제로 가는 사회는 맞고 미래 방향도 이게 맞고 거기에 코로나가 힘을 더 실어줬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하면서 계속 돌파 시도하면서 계속 가는 건데 지금 살짝 눌려있죠. 뭐 주면 땡큐인데 안 줄 것 같아요. 사실 몇 가지는 안 줄 것 같고 뭐 얘네들도 있기는 해요. 얘네들은 근데 솔직히 그쪽 관련해서 엄청 강하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렵고 얘네가 너무 한싸결이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얘네들이 좀 따라 붙어요. 2등주 3등주로 이제 따라 붙습니다. 얘네들이 해서 얘네들이 가는 그런 경우지 얘네가 먼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사실. 그리고 코로나가 국내에서 이렇게 발발되면은 좀 있으면 이제 계약이죠.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계약을 갖다가 전면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다 라는 얘기만 나와도 대박. 거기에 뭐 온라인으로 좀 더 유지해보자 나오면은 또 대박. 그러다 학교에서 이제 누군가 걸렸다. 학생 중에 걸렸다. 그러면은 얘네한테는 대박. 제가 뭐 코로나 이거 많아진다고 좋아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뉴스 좀 찾다 보니까 있어서 이게 오늘 뉴스예요. 뭐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무래도 유은혜 이제 교육부 장관이 뭔 얘기를 할지 모르죠. 또 추가적으로 우선은 수도권은 개학 후 2주간 3분의 1만 등교를 한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수도권이 좀 거의 절반인가 하여튼간에 100%는 아니어도 수도권이 어느 정도 일부분 가는 거였고 나머지 지방이 100% 이제 2학기부터는 100% 이제 개학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얘기가 나오죠.
학원도 중단 가능성. 요러면은 얘기가 좀 강해져요. 학원 방역식이 강화하고 대학에서도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를 했어요. 권고예요, 이거는. 그리고 원격 수업 얘기 나오죠. 용인, 양평 가장 많이 나온 곳들이에요. 서울, 성북의 강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일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우선은 학원 중단 가능성 얘기 나왔고, 원격 수업 얘기 나왔고, 단어만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쪽이 저는 좀 잘 갈 거라고 계속 보여지는 게, 얘네들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실적에 대한 우려로 3분기 이제 기대 안 할 거예요, 별로. 그냥 쭉 가요. 그냥 쭉. 그냥 너무 많이 큰 낙폭에 따라서 그냥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기대심을 이제 예전처럼은 받지 않을 거다. 마스크는 뭐 고만고만하고 당연히 이제 결제 쪽도 뭐 적당히 천천히 성장하는 그런 섹터니까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안 오른 지 꽤 오래됐죠, 사실상. 보시면은 그지. 왜 차트가 왜 이러나 했어. 네, 굉장히 지저분해요. 차트 윗골이 굉장히 많은 애예요, 얘도. 그리고 하락 한번 하면 막 이렇게 쭉 하락해서 아예 깨기도 했었어요, 한때. 저는 여기는 안 깰 줄 알았는데 여기를 갖다가 최대한 유지를 하다가 결국은 깨버렸죠. 근데 코로나 발발 좀 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올라옵니다. 이제 이번에 여기 지금까지 물려있던 사람들이 원체 많아서 거의 한 요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겠네요. 거의 만원, 만원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만원이 가겠죠. 당연히 더 늘 거니까 추측으로 늡니다. 이거는 안 늘면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들 하게 되면은 돈이 갈 곳이 많지가 않아요. 코로나가 다시 나온다고 해도 얘네들이 지금 실적을 갖다 까봤고 이미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돈 주고 이거 안 살 거예요. 그러면은 뭘 사냐? 이미 바닥권이었잖아요. 이미 깼었고 여기를 깬 거 이제 올라탔고, 교육주들이 좀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가게 되면은. 그리고 메가 MD, 얘네도 윗골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얘네는 진짜 지저분한 애들이죠. 메가 MD. 저도 얘는 YBM보단 저도 얘를 더 많이 건드리긴 했는데 정말 다선이죠. 다선.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잘못하시면은 좀 며칠 속 썩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되긴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러시아 백신 얘기만 나오자마자 바로 무너지잖아요. 그냥 얘네들은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게 한 요 정도까지 올릴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 앞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꼬리 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간에 꼬리로 한번 치긴 할 것 같아요. 5,000원. 그 의미 있는 숫자들이죠. 5,000원. YBM은 아니야. YBM. YBM은 한 만원. 의미 있는 숫자들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으로는 애기들 하는 거 있어요. 아이스크림 에듀. 게임같이 생겼다고들 하던데, 얘는 금요일날 돌파는 못했어요. 잠시 돌파는 했었는데 앞전 것들 요런 식으로 그냥 윗꼬리만 냅두고 돌파를 못했죠. 또 8,600원에서. 근데 얘네도 윗꼬리가 심해요. 장난질 심하고 시초가에 막 갭 떠가지고 갭 뜨자마자 그냥 바로 상 말 때도 있고, 근데 상 말자마자 막 미친듯이 풀릴 때도 있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그냥 갭 떠서 시작한 다음에 그냥 주구장창 하락해요. 그냥 이게 몇 프로냐면은 시작을 갖다가 막 20%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서 마이너스 3%까지 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럼 반등이라도 주냐? 안 줘요. 또 시가를 갖다가 아예 마이너스 6%에 시작해가지고 종가가 마이너스 16%, 이럴 때도 있어요. 또 깊이 올라갔을 때 7% 시작을 해요. 한 10% 잠깐 찍고 마이너스 13%까지 갑니다. 얘네들 진짜 변동폭 굉장히 크니까 지금은 변동이 별로 없었는데 얘네들 힘 받고 만약에 화요일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아직은 거래량이 안 터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좀 멀리 가긴 할 거예요.
좀 지저분하게 멀리 가서 그렇지 요 정도는 가볍게 뚫을 것 같고, 대체로 얘도 저는 10,000원 보고 있어요. 얘도 한 10,000원쯤? 10,000원 선에 좀 많죠, 대충 봐도. 해서 이 10,000원 맞고 우선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 코로나 상황 지켜보고서 다시 슈팅을 주겠죠. 자, 뭐야,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나머지는 중요하진 않은 애들이에요. 교육주로 청담 러닝이라든지 비상교육, 능률, 뭐 다들 거래량 조금씩은 나왔어요. 전부 다 이제 다른 거 가는 것들 보고서 다들 따라 붙긴 한 것 같은데, 우선 얘네들은 저는 주력으로 안 보고, 교육의 주력은 대장은 YBM, 그 다음에 메가 MD랑 아이스크림. 근데 교육주들은 전부 다 윗골이 길고 지저분하다는 거. 해서 매수할 때 굉장히 잘라서 매수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사자마자 순식간에 막 5% 빠지고 막 10% 빠지면은 바로 멘붕 오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잠시 주도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들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얘네는 지금 빠져나오겠다고, 지금 이슈 좀 터졌다고 드디어 막 움직이는 거고, 얘네는 실망감에 한번 다시 오른다 해도 막 말도 안 되는 슈팅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더 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사실은 좀 만약에 길게 보고 간다, 공매도가 어차피 없다 라는 가정하로 말씀드릴게요. 공매도가 없다라면은 사실은 좀 길게 보고 가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저가를 주면은 지수가 좀 마이너스가 돼서, 그렇다면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차라리 넣는 게 낫다고 봅니다. 코로나는 언제 어떻게 백신 얘기가 나오고 뭐 치료제가 나오고 이래버리면은 또 실망감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료제든 백신이든 임상 단계들이 전부 다 3상에 이제 돌입돼 있죠, 웬만한 것들이. 그럼 언제 걔네들이 발표를 해가지고 언제 급락시킬지 몰라요. 거기다 실적 이제 고만고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짧게 그냥 국내 코로나가 커졌을 때, 그냥 잠시 주목받았을 때 좀 만지는 게 나을 것 같고, 해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제 거 그래 한국 알콜 물어보신 분이 꽤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 가격에서는 뭐 비중에 따라 다르고 평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손절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거 깨는 것까지는 보고 손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거 2평, 이 2평을 갖다 깨는지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그 시간에 같은 경우에 잠시 저가 줬다가 올라왔거든요. 올라온 이유가 그거예요. 국내 코로나 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한테 다행인 거죠. 잠시 살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근데 요 18,000원대 솔직히 넘기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 이제는 실적에 대해서 이제 눈치 깠거든요, 다들. 그래서 17,000한 800원 정도 근절이 오면은 좀 분할로 매도를 치면서 여기 넘어가면 당연히 좋죠. 네, 쉽지 않아 보이고 분할로 좀 갔으면 좋겠고, 얘는 역시 외국인도 튀었네요. 기관도 튀었고 연기금도 튀었네요. 최근에 샀던 거 다 던지고. 그래서 올려주면은 적당한 선에서 손절 최대한 손절폭 줄여서 나오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1차로 요거 주면은 나오실만 할 것 같고, 17,000원 넘으면은 일정 부분 나오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17,000원을 넘었다가 다시 깬다 그러면은 조금씩 더 줄여 나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17,800원까지 간다, 저는 여기서 전량을 없애는 게 낫다 라고 봅니다. 우선 실적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종목들이 했으니까, 좀 이번에 만약에 지수가 좀 빠지면은 괜찮은 종목들 그걸로 좀 운영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십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은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코로나 관련해서는 내일은 좀 최소화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코로나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얘만 좀 잘라서 설명드리는 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